혹시 여러분들 그 게임 알아요?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스타 재밌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 많이 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그 전까지 처음에 경공업부터 시작했죠. 이 경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된 우리 산업이 한 번 더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컴퓨터는 정말 요즘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죠. 요즘에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정말 이 온 세상이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뭐 일반 회사나 뭐 공장, 뭐 은행 이런 곳에서 하루라도 뭐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컴퓨터가 안 된다거나 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이런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한 게 바로 이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에 이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각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생기게 되죠.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네 집에도 한 1990년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선생님 아버지가 저기 서울의 용산 거기 전자상가 거기 가셔서 많은 돈을 들이고 컴퓨터를 딱 사오신 기억이 나요. 그때는 선생님 너무 어려서 뭐 잘 사용도 못하고 잘 몰랐는데 그때 뭐 88 컴퓨터라고 불리던가 뭐 그런 컴퓨터를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386, 486, 뭐 펜티엄 뭐 이런 컴퓨터들이 쭉 나오다가 요즘의 컴퓨터 성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각 학교에도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 이때쯤부터 교실에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1997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PC방이 1996년, 1997년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요.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PC방을 가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 그 게임 알아요?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스타 재밌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 많이 하나요? 요새 배그 많이 하죠. 오버워치나 롤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참 재밌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게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자제력을 발휘해서 적당히 즐겁게 즐기는 수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다가 이 게임 얘기가 나왔지? 컴퓨터. 예, 컴퓨터. 컴퓨터는 게임기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게임기가 아니고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게임이 있는 거죠. 근데 게임이 재미있어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네. 네. 어쨌든 이 1990년대부터 이 컴퓨터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각 가정에 PC, 컴퓨터들이 한 대 이상씩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반도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 혹시 뜯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분해해 본 적 있어요? 컴퓨터를 보통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옆에 뚜껑을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옆에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를 딱 보면 커다란 보통 이 메인보드라고 불리는 그게 있고 거기에 이만한 뭐 어떤 거는 이렇게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CPU 달려 있고요. 뭐 그래픽 카드 달려 있고요. 메모리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 이게 반도체지요. 컴퓨터 부품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왜 이렇게 너무 좀 진해 같은데 이런 반도체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1996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2위 이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거의 순위권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는 삼성이랑 또 SK 하이닉스 들어봤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 반도체 정말 잘 만듭니다. 최고예요. 이 반도체가 뭔지 아세요? 도체는 압니까? 도체, 부도체. 과학 시간에 공부했을 텐데. 이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리고 부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철, 이런 거 도체고요. 나무, 종이, 이런 거 부도체잖아요. 이 반도체는 반만도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고 일을 시키고 일을 하고 이런 게 이 반도체예요. 네. 상식. 네. 이런 것들 다 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통신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또 이 1990년대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서 이 우리나라 전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을 막 깔기 시작합니다. 이때 1990년대에는 혹시 들어봤나요?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새 인터넷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꽂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인터넷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1990년대에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했어요. 요새는 집에도 집 전화가 없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 전화기가 한 대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하게 되면 집에 전화가 안 돼요. 네, 모뎀이라는 것을 써서 전화선으로 인터넷 통신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정보통신망, 전국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 이라는 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메가패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초고속 인터넷은 메가통급으로. 와, 진짜 빠르다. 이 그림 나도 보내줘. 넌 줘도 못 봤잖아. 누가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는가? 하나로 통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너무 옛날 사람 티가 자꾸 나는데. 네. 아무튼 네. 이런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쫙 깔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9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이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보통신 산업 안에 컴퓨터 산업,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가 발달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깔리면서 기존에 있던 이 다른 산업들도 같이 발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 이후 살펴볼게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첨단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뾰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첨단이 첨이 뾰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의 기술, 엄청난 그 기술 이 집약된 그런 거를 이 첨단 산업이라고 해요. 이 첨단 산업이라는 거는 생명공학, 우주 항공, 그리고 로봇, 또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첨단 산업은 적어볼게요.
생명공학, 그리고 우주항공, 또 신소재, 로봇, 이런 엄청난 기술, 최첨단의 기술, 고도의 기술, 이런 것들을 첨단 산업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바로 이런 첨단 산업이 발전을 했다. 또 이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 산업도 발달을 합니다. 이 서비스 산업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못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풍족합니다. 집에 먹을 게 있고요, 잠잘 게 있고요, 입을 옷이 있어요.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거에 바빴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과거 조선 후기에도 이 양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영조, 정조 시대가 지나면서 좀 먹고 살만해지자 서민 문화의 발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서비스 산업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으로는 이런 거 있어요. 문화화 콘텐츠, 그리고 뭐 의료, 뭐 관광, 금융,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특히 이 문화 콘텐츠, 우리나라 한류 엄청나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K-pop, BTS, 블랙핑크, 불핑크 이런 거.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한 8년 전에 싸이 아세요?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거. 네. 이 강남스타일은 선생님이 아주 깊은 추억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8년 전에 선생님 반 친구들이랑 찍은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강남스타일인데 8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5살? 그때 생각나요? 동네 걸어다니면은 막 강남스타일 온 동네에서 막 강남스타일 노래 막 나오고요. 인터넷에 막 강남스타일 패러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선생님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시간 나는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재밌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뭐 있나요? K-pop, 그리고 영화, 뭐 기생충 이런 거 막 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료, 병원, 우리나라 병원 의료진들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대단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진정이 돼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정말 우리나라 의료진들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 의료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정부나 뭐 국민들 뭐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이 의료진들, 우리나라 의료진들 정말 세계 최고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990년대 이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선생님이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